아니 우리가 뭐 기네스북 도전에 뭐 음식을 제한 시간에 뭐 빨리 먹기 그런 건 들어봤지만 누가 이렇게 술을 무식하게 마셔요 진짜 김효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술방 먹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황당한 건요. 그 상황입니다. 주차 후에 차 안에서 39초간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어머나? 겁니다. 어허. 작년 9월 16일 밤 11시 38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허. 60대 남성이요. 2.4km를 운전해 와서 주차를 합니다. 네. 주차 후에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어허. 그런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요. 네.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비틀거리는 이상 행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죠. 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가 나왔습니다. 뭐에 만만치잖아요 만만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 0.08%인데 이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죠. 어허. 그런데 이 남성 음주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주차하고 난 다음에 예. 주차하고 난 다음에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에서 39초 머무는 그 시간에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살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혹시 이거 그 못된 그 김호중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수법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배울 게 따로 있지. 참 이런 걸 배우다니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주 운전죄로 처벌을 하려면 음주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벌 여부라든가 수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점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나서 적발, 그러니까 측정 직전까지 술을 더 마셔서 후행 음주를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를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중에 오염시켜서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제대로 측정 수치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수법을 쓴 겁니다. 60대 남성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나온 게 40분 뒤에 측정한 수치거든요. 2.4km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취해서 운전했다는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는데 본인은 재판에서 후행 음주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주차 후 차 안에서 네. 39초 동안 있으면서 알코올 도수가 무려 25도인 소주 375ml 한 병을 모두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나중에 0.118% 나온 게 그 25도짜리 소주를 39초 만에 마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시원해. 아니 이 39도짜리 소주를 25도짜리 소주를 39초 만에 어떻게 마셨는지 너무나 황당한 변명인데, 경찰이요.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 보려고 애쓰긴 했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정도의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도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한 병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 변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수상하기는 하지만 정황 증거나 추측만 가지고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람 무죄 판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안진용 기자님 저 인간은 저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그 정황 증거들을 오염시킨 행동이잖아요.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벌컥. 여러분 이 도수 알코올 도수 25도를 벌컥벌컥 진짜 그렇게 먹었다면요. 그건 진짜 어처구니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진짜 건강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안지중 기자님. 저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경찰이 뭔가 믿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이 과학수사로 해낼 수 없던 지금 좀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재판부가 일단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뭔데요, 또? 그게 뭐냐면은 음주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경과 시간 등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재판부가 볼 때는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음주운전을 판단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남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99명에게 단죄라는 것도 중요한데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래픽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최준문 교수님 보세요. 수사 당국이 여기에는 뭐 애초에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그다음에 검찰 다 포함될 거예요. 수사 당국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 왜냐하면 저 차량이 그 장소까지 왔을 때 역추적으로 저 차량의 동선을 해보면 어디서 술을 저 인간이 퍼먹었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량은 그 술집이 특정되면 그 안에 CCTV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초동 수사 때 부실하게 했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이 사람의 못된 행동,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의심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심증만 가지고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해요. 재판부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판결문에 명시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을 CCTV를 역추적해서 어디서 술을 마신 장면이 나오면 그 장소를 특정하고 그 가게에 가서 이 사람이 혼자 먹었던 누구 일행이랑 먹었다면 계산서가 영수증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소주를 먹었던 뭐 맥주를 먹었던 술의 종류나 양이나 그다음에 인원수 그러네요.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혹시나 차가 운전을 비틀비틀했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알코올 농도가 뭐 깊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수치도 있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잘 마련했으면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증명될 수 있을 텐데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을 무죄로 내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판사도 거기에 명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수사기관이 왜냐하면 음주운전은요. 그냥 이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될 맞아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음주운전에서는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따져보면 재판부가 오히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판결문에 그 근거를 적었어요. 물론 무죄는 선고했지만 보세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한 병을 39초 만에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목격자들 얘기를 보면 이 마시고 차에서 내릴 때 비틀비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재판에선 불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저분을 법정에서 소주 한 병을 그 시간 안에 마실 수 있나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거는 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그러면은 차에 소주병이 남아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쭉 이렇게 동선을 추적하는 것보다 간단했었던 일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차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아무리 뒤져도 소주병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은 저 사람의 증언은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었지요. 아하. 그리고 본인이 차에 소주병을 놓고 다니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트에서 소주를 샀던 술집에서 들고 왔든지 간에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피의자가 증명해내지 못한다 이분도 아니에요, 이 그러면은 사람의. 2심에서는 판결이 좀 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 용케 운이 좋아서 재판부한테 눈속임으로 무죄를 끌어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뭐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안 걸리구나. 오히려 이래서 지금 또 다른 음주운전을 계획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에 제발 음주운전. 아니, 술 마실 돈이 있으면 술 마신다면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술 마신 다음에 꼭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요. 왜 그걸 안 해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겁니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않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